자, 이번 실험이 실제로 어떤 종류의 실험인지는 대기 중의 방사능 물질을 분석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자세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석인열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가장 궁금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했던 실험, 북한의 주장대로 수소폭탄으로 보십니까? 폭발력을 본다면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평가차로 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또 차치할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방사성 물질을 포집, 소위 채취해서 측정하고 그리고 진단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쌓이는 집단에서 바늘 하나 찾기만큼 어려워서 네. 앞으로도 미결 과제로 남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지진파의 위력이 히로시마 원폭순이라고 하고요. 미 정보 관계자는 3차 핵실험 이후에 3년 만에 수소탄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시간만 본다면은 북한은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이 맨 처음 개발할 때 원자폭탄 한 다음에 7년 만에 수소폭탄을 터뜨렸거든요. 네. 그 당시 소련도 마찬가지고.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시작한다면 1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산업 기반이 약하고 그리고 과학 기술이 많이 후진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수준까지 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들이 주장대로 정말 수소가 들어갔다면 물론 네. 경계할 대상이긴 하지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수소폭탄에서 완전히 실패했거나 아니면은 소위 증강 핵폭탄이라는 거를 실시해서 부분적인 성공을 했거나 그러면은 규모에 맞는 약 6,000톤인데 사실 네. 6,000ton이면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보다 절반밖에 안 돼요. 네. 나가사키 절반밖에 안 되고요. 네. 그렇다면은 60년 전에 떨어진 70년 대 가죠. 저기보다 못하다면 과연 이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신빙성이 있을까? 네. 수소폭탄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길이 먼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일부에서는 이번 북한의 핵실험 대상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중간 단계인 증폭 핵분열탄일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네, 그것도 추측인데요. 네. 그거는 사실은 보통 여태까지는 그냥 핵폭탄, 원자폭탄으로 끝났죠. 네.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이 핵분열 쪼개져서 끝나버리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일단 지금은 처음에 플루토늄이 폭발하지 않고 온도만 냅니다. 네. 고온을 내는 것이죠. 1억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수소들, 그러니까 사실 이복 형제인데 중수소, 삼중수소 이런 원자들이 소위 융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거기서 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에너지가 어마어마해가지고 1000km 바깥에 있는 유리창이 깨질 만큼 그러면 이제 수소폭탄이 되죠. 네. 섬이 하나 없어질 만큼. 근데 북한이 한 건 그건 아니고 아주 미적지근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제 완전한 불발탄이 된 건데 네.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서 폭발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네. 중성자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 중성자는 이제 불쏘시개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연탄 우라늄 238이 있어요. 네. 평소 때는 못 쓴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폭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위 증강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처음에 핵폭발이 약간 있고 융합이 되고 거기서 다시 마지막 핵폭발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증폭 또는 증강 핵폭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네. 자, 어제 북한의 발표 내용을 보면요.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어차피 거기서 다종화를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렇지만은 이런 핵 개발에 와서는 새로운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선진국들이 벌써 1940년대, 50년대 했기 때문에 단지 우리 한반도에서는 그리고 북한으로 볼 때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이런 고난도 아니겠습니까? 핵폭발이 약간 있고 고온 올라가고 그리고 네. 핵융합이 약간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핵폭발 이건 굉장히 고난도 기술이죠. 네. 그리고 이게 100만 분의 1초 동안에 일사불란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북한으로 볼 때는 굉장히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는 건데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핵 개발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변도 어떠한 돌연변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했던 거를 반복하는 것이죠.
네. 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실험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기 중에 그 방사능 물질을 포집을 해서 분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원자력 네. 안전기술원이 이제 이르면 내일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대기 중에 어떤 물질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북한의 그 주장대로 수소폭탄이었다, 뭐 성공했다, 아니다 이것이 판가름이 나는 건가요? 네, 관건은 헬륨이라는 겁니다. 네. 헬륨 4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요. 문제는요, 그 양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하에서 했기 때문에. 네. 두 번째로는 원래 헬륨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요. 아, 자연적으로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운 좋게 헬륨을 잡았습니다. 헬륨 4를요. 네. 그런데 이게 과연 풍계에서 날아온 건지 핵실험 이후에 아니면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건지 이거는 어느 누구도 판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는 이런 그 측정 자체도 무의미할 뿐만 아니고 결과는 더욱이 혼란스러울 사실은 혼란을 가져오는 것밖에 안 되죠. 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원자 폭탄이 일단은 터졌기 때문에 원래 그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처럼 각종 물질이 다 있을 겁니다. 운이 좋다면은요. 네. 그런데 그게 풍향 때문에 또는 눈 때문에 비 때문에 다 쓸려갔지 않겠습니까? 벌써 네. 그쵸? 12시간이, 24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보인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윤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